안녕하세요. 아직 참석을 못하신 분들 좀 계시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는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커스 학원에서 SSAT하고 SAT, ACT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이제 SSAT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지금 여러 학생들과 이렇게 되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공부 말고도 사실 SSAT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SAT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SSAT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쭉 연결성을 가지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까지도 가능하면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스케줄이랑 또 프로그램 특징 이런 것들을 짜봤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리딩 선생님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저희는 SSAT와 ISE를 같이 준비하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계신 유설아 선생님이십니다. 이 유설아 선생님이신데 유설아 선생님은 한 SSAT를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사 제일 처음 하실 때 저와 함께 시작했던 분이라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애착도 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신뢰도 가는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주로 고양외고라든가 멍덕외고 이런 특목고 쪽에서 SSAT와 ACT 이런 부분을 강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황소연 팀장님입니다. 저희 SSAT와 ACT 또 SSAT 모든 분야에서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분이고요. 전체적으로 SSAT에서는 SA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후반의 아이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아주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황창 팀장님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일단 심리학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처음에 유설아 선생님이 저희 프로그램의 리딩이라든가 전체적인 연모 특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메이커스에서 이번에 SSAT 대표 강사를 맡게 된 유설아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SSAT를 준비를 하면서 SSAT뿐만이 아니라 ISE라는 시험을 같이 병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봤는데요.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SSAT는 미국 유명 사립학교 보딩스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고요. ISE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일단은 보딩스쿨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이거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국내 유명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시험은요, 대부분의 보딩스쿨에서는 두 가지 다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간혹 학교에 따라서 SSAT만 인정을 하거나 ISE만 인정을 하거나 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원하시는지 리스트를 짜보실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이 두 시험은요, 전반적인 폼은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리딩이 있고, vocabulary 물어보는 섹션이 있고, 그리고 수학 부분이 있고, 이 포맷은 완전히 유사한데 그 안에서 시험의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어떤 학생한테는 SSAT의 유형이 조금 더 잘 맞는 경우도 있고 ISE의 유형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마다 마치 SAT랑 ACT 중에서 더 맞는 것이 있는 학생들처럼 조금 다르게 더 맞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 같이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짜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SSAT 시험이 다 취소가 전면적으로 됐고 그리고 그 시험이 취소가 될 때 순차적으로 거의 시험 직전에 닥쳐서 취소가 된다, 취소된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취소가 돼서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슬 이 시험들이 다 홈 테스팅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정도까지 홈 테스팅 방식으로 전환이 됐는지를 먼저 살짝 알려드리면요. 이게 SSAT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보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차이나, 홍콩, 코리아, 베트남, 라오스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프로메트릭 테스팅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at-home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홈에서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방식을 도입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밖에는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SST 시험을 이번에 올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ISE 시험에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여기도 아직은 어떻게 등록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한 상황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동대문에 있는 센터 하나가 열려 있기는 합니다. SSAT랑 좀 다르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테스팅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일단 일정의 리스트업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오픈은 안 돼 있지만 자 그래서 둘 다 사실 분명한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시험이 열리고 어떤 시험이 열리지 않고 이런 것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두 시험을 다 준비를 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을 봐서 저희가 보딩스쿨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둘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두 가지 점수를 다 내서 더 자기가 조금 더 우월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두 시험을 전부 다 준비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레벨을 두 시험 SSAT랑 ISE의 레벨 분류를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요. Elementary, Middle, Upper 이 세 개는 다 동일하고 ISE가 Primary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준비하는 학생들 없을 테니까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레벨은 같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자 이게 시험의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quantitative라는 건 아시겠지만 수학 부분이 있고 reading 있고 verbal, vocabulary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위 같은 경우는 writing이 처음에 시작할 때 SSAT는 시작 부분에 있고 ISE는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요 얘도 vocabulary 보고 수학 보고 reading 보고 다시 한번 수학 반복되고 그래서 섹션 자체는 구조가 똑같아요. 보는 내용은 자, 근데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두 개의 시험이 나누느냐? 자, 차이점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는 이 스케줄이 어떻게 열릴지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SSAT는 우리가 응시하고 싶을 때 충분히 열리는 달에 아무 때나 응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ISE 같은 경우는 분기가 정해져 있어서요. 세 달에 한 번씩밖에는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SSAT는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잘 몰라서 찍거나 해서 오답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4분의 1점 페널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맞춘 점수에서 오답 부분만큼 오히려 점수가 깎이게 돼서 보통 찍는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찍게 돼서 틀리게 된다면 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모르겠는 분들은 풀지 말라라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또 그런 페널티가 있고요. ISE 같은 경우는 오답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점수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레벨은 뭐 큰 차이가 없고 자, 수학 비중이 ISE가 조금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수학 수준도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냥 quantitative라고 양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리즈닝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수학 부분을 조금 더 ISE가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에 조금 강점이 있으신 친구들은 ISE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리딩 부분인데 자, 리딩 같은 경우에는 SSAT 같은 경우는 문학이 출제가 돼요. 시랑 소설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문학 부분을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문학처럼 명백하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좀 어려워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SE 같은 경우는 비문학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점수를 얻기 쉬울 수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버벌 섹션에서, 보캐버리 섹션에서 그냥 심플하게 동의어만 찾고 관계만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센텐스 컴플리션이라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요. 좀 그 부분에 조금 더 로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친구들은 또 SSAT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결국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같아요. 리딩 준비하고, 마스 준비하고, 단어 어휘력 배우고 요 내용은 같은데 다만 내가 어디에 더 강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더 나한테 맞는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이점을 조금 더 준비를 시켜가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업을 보면 저희가 일단은 이번 여름에는 세션을 3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 기초, 그 다음 다지기, 그 다음 실전 이렇게 이어지는 3가지 세션으로 점점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도 SSAT랑 ISE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이 어휘력을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도 물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습 관리 선생님이 계셔서 그 이후에 시험 보고 물론 그 단어를 외우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팁 같은 것도 저와 선생님이 같이 병행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휘력을 굉장히 집중해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포인트 SSAT랑 ISE를 둘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픈되는 시험에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시험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맞춰서 좀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보통 중학생들 친구들이 많이 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제 목표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보딩스쿨 너무 가고 싶고 미국 너무 가고 싶고 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베스트인데 보통 지금은 좀 친구들이 좋은 시기이고 조금 뭐 말은 안 듣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밑에 있는 게 편한 시기라서 자기가 직접 강한 동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미국에서 학교 생활 경험하셨던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외고까지 다 일명제 국내파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먼저 미국을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한테 어필을 해주면 조금 모티베이션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조금 더 잡아주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수업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수업 이후에 학습 관리 해주실 선생님이 라이팅 수업이랑 병행해 주실 황선 선생님께서 학습 관리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 관리를 맡은 저희 학원의 SAT, ACT 팀장도 하고 이제 ISE랑 SSAT의 SA 파트를 맡은 황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학습 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일단 보이시는 이미지가 2가지인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학원과는 달리 조금 이제 많은 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게끔, 그냥 숙제만 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고 이 친구의 학습 성향은 어떻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학습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왼쪽의 이미지가 저희 학습 관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학습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저와 이제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이제 공유를 해주세요. 이 학생이 오늘은 어땠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함으로써 저희는 학습관리 시간에 이 친구에 대해서 그 공유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이제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학습적으로 정말 어떤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 더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주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관리하는 저와 이제 원장님 그리고 학생 이렇게 셋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관리 같은 경우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의 성적을 나타내는 인지적인 부분, 그거와 제일 크게 상호관계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이 친구의 컨디션, 뭐 그날에 있었던 컨디션 아니면은 뭐 그 달에 있었던 컨디션이라던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자신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뭐라 해야 되지? 궁금했던 부분 같은 경우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이제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저와 원장님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케어를 하는 데까지 저희는 학습 관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성적이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파란 색깔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입니다. 여기서 제일 건강하고 이상적인 그래프는 바로 D인데요. 이제 성적도 좋고 자기가 성적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갖고 뭔가 이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이 제일 건강하고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학습 효과가 뭔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목표에 좀 수월하게 도달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SSAT나 ISE 같은 경우는 SAT랑 ACT를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학년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 공부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 시간에는 저희가 이 스터디 로그라는 이제 학습 노트를 제공하게 될 건데요. 이때는 이 친구가 SSAT랑 ISE 수업을 들으면서 그날 배웠던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달, 월 계획표가 있고 밑에 메모,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함으로써 이 아이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체크를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좀 방향을 잡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심어주는 역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오답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라던가 숙제로 풀어왔던 문제들,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그날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소극적인 친구들은 잘 못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자기가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라던가 이제 약했던 부분들,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이거를 선생님과 원장님과 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 친구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스터디 노트를 제공을 해서 학습 관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성적도 좋지만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학습 관리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케어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분야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 친구가 자신감을 갖고 어떤 것이든 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그런 루틴으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게끔 해주는 역할을 저희 원장님과 저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셋이 학생을 케어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저희 프로그램은 설명을 마쳤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첨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도 학교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가르쳐 봤는데,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얼바인에서 한 3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은 UC 얼바인이면 막 너무 들어가기가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 동네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이렇게 페이퍼 같은 것들을 써서 작성을 해서 제가 걷어서 뭐 채점을 해서 줄 때 제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리서치 페이퍼 만드는 걸 배웠니? 쓰는 거를 배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지만 거의 퍼블릭 스쿨이다 이런 쪽은 뭐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닥 뭐 자세히 배운 적은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본인들의 언어로 글을 쓰는 거지만 저희가 국어를 너무 잘하는 게 아닌 듯이 그들도 페이퍼를 쓰거나 이럴 때 논리라든가 뭐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 나름대로 약간 그게 충격이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보딩스쿨을 나왔던 학생들과의 차별화가 되는 점이 저는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칼리지 프랩이어서 너무 대학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가르쳐 본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좀 더 잘 배웠다는 개념은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이 글로 잘 표현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잘 배운 교육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보통 대학에서는 들어갈 때 미국 대학 같은 경우 거의 라이팅으로 시작해서 라이팅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이팅이 강조가 되는데, 그런 라이팅을 하는 것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대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점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은 성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의 의지로 다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결정권이 있지만, 좀 더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떤 본인의 의지로 막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시점에서 7학년, 8학년, 9학년 요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고를 올바르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또 그게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랑 교재 선정을 하거나 그다음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저희는 나름대로 아주 많이 그곳에 이제 저희가 투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생에 있어서 이제 몇 번의 전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지금이 일단 보딩스쿨을 가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오는 첫 번째 전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도 갖고 그래서 좋은 학교,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서 이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은 저희 이 보딩스쿨에서 장학금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 유니그랜트에서 이지연 대표님께서 설명회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